안녕하세요. 거투입니다. 오늘도 돈 되는 경매 물건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구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월성동에 있는 월성동 코오롱 하늘채 2단지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5억 3,100만 원이었는데요. 무려 2억 6천만 원까지 유찰이 된 상황입니다. AI 시세는 4억 6천만 원이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신뢰도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상 차익 무려 2억 원입니다. 와, 엄청나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사람들이 입찰을 하지 않을까요? 49평형 아파트고요. 건물 면적이 126.20제곱미터입니다. 85.01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단기 매도 시 건물분에 대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얼마 정도 납부해야 되는지 빨리 알아봐야 되겠죠? 경매 물건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관문 아주 예쁘죠? 현관문을 보니 누군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은 1, 2, 3호 여기 있는 거고요. 남동향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자세하게 집합건물등기부 등본 그리고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에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입니다. 근저당권이라고 해서 말소기준 권리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경매는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근저당 포함해서 이후에 있는 권리들은 모두 삭제되어집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밖에는 남지 않게 되겠죠? 소유권 이전은 낙찰로 가져올 수 있는 권리니까요. 인수되는 권리는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임차 관계를 봐야 됩니다. 조사된 임차인 내용이 없다. 그러면 채무자 겸 점유자분께서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전입세대를 살펴보니 정땡땡님께서 현재 집을 매수하시면서 전입신고를 해서 현재까지도 거주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 26년도 3월 25일에 확인했었는데요. 체납액은 0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경매사건 호실 알려주시고요. 관리비 미납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리분석 마지막 단계 매각물건 명세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친절하게 말소기준 권리를 알려주고 있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도 없고 경매로 낙찰받으면 인수되는 권리 아무것도 없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 물건 입지를 보겠습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이렇게 확대하니까요. 우리 경매 물건 203동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경매 호실이 3호 라인 9층이었으니까요. 제가 한 번에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 보이시죠? 16F1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6층까지 있고 1호 라인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숫자가 어떻게 적혀져 있나요? 5-18F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2호 라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18층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8, 14F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6호, 7호, 8호 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 경매 물건은요 3호 라인입니다. 그러면 3호 라인에서 보고 있는 곳이 이쪽일 텐데요. 거리뷰를 체크를 해서 우리 경매 물건이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요. 건너편에 건물들이 다 높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햇볕이 굉장히 잘 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이쪽 큰 도로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라인보다는 차 소음이 비교적 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에서 바라보는 뷰가 어떤지 어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방 어플 들어왔고요. 아파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월성동 코오롱 하늘채 2단지 아파트가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은 여기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고요. 월성 코오롱 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2단지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밑에 3D 단지 투어 보이시죠? 우리 물건 203동이고요. 9층
3호 라인이었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903호 거실에서 바라보고 있는 뷰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에는 햇볕 모양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재생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햇볕이 변화가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중학교가 단지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길 건너서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놀 수 있는 공원도 작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런 유명한 프랜차이즈점들이 많이 있죠. 이쪽으로 해서 스타벅스가 양 끝에 있고 다이소도 있고 CGV도 있고 네, 유명한 커피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을 이용하기도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위에 바로 있어가지고 차 타고 지역을 왔다 갔다 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에를 보니까 큰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위치상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현재 호가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들어왔는데요. 전체 거래 방식 매매 클릭하시고 전체 면적 뭐를 눌러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여기 단지 정보 있죠. 들어오셔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요. 전용 면적이 표기가 됩니다. 우리 경매 물건 전용 면적은 126.19제곱미터였습니다.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아까 우리 직방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보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총 115세대가 있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보시면 가격 순으를 클릭해 보면 현재 4억 5천이 가장 싼 거라고 나와 있고요. 가장 비싼 거는 6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올 확장, 올수리, 로얄동, 로얄층이 이렇게 6억 5천에 팔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경매 물건 낙찰받아서 4억 3천이나 4억 2천 정도에 팔게 되면 바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올해에 과연 몇 건이나 팔렸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올해에는 아직 거래가 된 건은 한 건도 없고 작년에는 이렇게 3건이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억 3천 8층이 이 정도의 가격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물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직접 임장을 가신다면 25년도 12월 달에 8층이 4억 3천에 팔렸는데 혹시 여기 내부 컨디션 아시나요? 라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여기 5억 7백짜리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높게 팔렸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아마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럼 우리 경매 물건 4억 3천 정도면 충분히 거래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러면 바로 입찰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입찰할 거라면 이 계산기를 써야 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대형평수 부가세 계산기입니다. 다운받고 싶으시면요.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방 들어오셔서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비밀번호는요. 1004번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 토지 기준 시가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거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개별 공시지가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26년도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예요? 자, 자세하게 확인해보면 238만 3천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시 엑셀 파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 입력 보이시죠? 컨트롤 V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금액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면적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경매 물건인 대지권은요 66.60제곱미터입니다. 확인하시고 엑셀표에 그대로 넣으세요. 토지 기준 시가는 요 금액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 기준 시가를 눌러야 됩니다. 그러면 홈택스에 나오는데요. 건물 기준 시가로 입력해 볼게요. 건물 기준 시가 입력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 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건물 기준 시가 양도라고 나와 있죠? 우리 거 경매 물건이 신축 연도와 취득 연도를 누르시면 됩니다. 신축 연도 07년도, 그 다음에 취득 연도 올해 26년도죠. 자, 양도령도 최근 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취득 당시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그 다음에 아파트 클릭, 양도 당시 똑같이 클릭해 주십시오. 콘크리트조 아파트.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 나와 있죠. 우리 아까 1단계에서 넣은 입력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238만 3천 원 있죠. 다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요. 컨트롤 V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 해가 바뀌어서 공시지가가 바뀌면 새로운 값을 입력해 주시고요. 우리는 아직 27년도가 되기 전이니까요. 똑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비어있는 칸이 있죠. 바로 건물 면적입니다. 이거는요, 우리 건축물 대장에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모두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경매정보지에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를요, 모두 더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도 있으니까요, 다 적어 주셔야 돼요. 다 더한 값이 요거죠. 똑같이 긁어서 컨트롤 C, 홈택스로 돌아와서 건물 면적에다 이렇게 컨트롤 V 하시면요, 숫자가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 계산하기를 눌러보세요. 누르면 양도 당시 건물 기준 시가 나오죠. 1억 6,473만 6천원. 이 금액을 엑셀 시트에 다시 넣으시는 겁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예상 매도 금액 얼마라고 생각했나요? 4억 3천이었어요. 그러면 양도 당시 건물분 10%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아, 대략 2,200만 원 정도 하는구나 라고 계산이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금액을 우리가 입찰가 산정할 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대형평수 건물분 10% 부가가치세 2,200만 원 먼저 까먹기 전에 넣어줄게요. 감정가랑 최저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는요, 그냥 비워두십시오. 그리고 매도가, 우리 아까 4억 3천이라고 정해봤죠. 취득세 채권 할인 법무비, 이거를 얼마 정도 계산해야지 오른쪽 참고하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등기비용 계산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 거는 지금 아파트, 주택이고 대구광역시 거고 85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택자인데 이 대구 물건을 낙찰받으면 3주택자가 되어야 하면 3주택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이 주택자를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거래금액 4억 원이라고 넉넉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은요, 공시지가 넣으시면 돼요. 공시지가, 여기 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있죠. 건축물 정보 탭이 있습니다. 태행경매에서요. 주택 공시가격 클릭하시고요. 여기 우리 거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억 1천만 원 넣었죠. 그 다음에 등기비용 계산 눌러주시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취득세, 법무비, 공과금 이 정도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740만 원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도비죠. 우리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는 명도비는 평당 5에서 7만 원. 우리 경매 물건은 전용 면적이 40평이었습니다. 그러면 40 곱하기 7, 74, 28이죠. 300만 원이라고 명도비에 적어 볼게요. 그 다음 미납관리비, 아까 우리 빵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었는데 낙찰받으면 아마 관리비를 안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넉넉하게요, 8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수리비에요. 매매 사업자는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모두 다 경비 처리가 인정이 됩니다. 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무엇인가 궁금하실까 봐요.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도배랑 장판은 새로 해야 될 것 같고, 싱크대가 오래되었으면은 필름지 정도는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800만 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장을 가서 인테리어 유무에 따라 수리비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낮게 측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장 때 수리 여부 아주 중요하니까요. 꼭 확인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낙찰가를 취득세 계산할 때 4억이라고 써봤었거든요. 그럼 4억으로 우리 입찰해서 4억 3천에 팔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대폭 낮춰보겠습니다. 3억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최종 수익이 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낙찰받을 확률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3억 5천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수익이 2,400 정도가 남는데요. 우리 대형 평수 건물분도 세금 납부하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하면은 2,400 정도가 남는다. 계산 시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400만 원 정도 남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임장을 통해서 이 얼마에 팔릴지, 그리고 수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야 될지, 이 두 가지가요, 가장 중요한 정보니까요. 이 물건 돈 될 만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임장을 가셔서 이 두 가지 값은 꼭 확인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최종 수익은요, 부동산 건별 당 수익인 거예요. 종합소득세는요, 우리 사람마다 다 버는 수익이 다르죠. 거기에 맞게끔 세율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세무사님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납니다 라고 우리 엑셀 시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는요,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경매의 본질, 제가 만든 건데요.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수요가 아예 없다면요, 경매하지 마시고요. 수요가 있는데 비싸게 살 거면요, 경매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었을 때 경매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요, 수요가 없지 않습니다. 있는 지역이고 빨리 팔릴 것 같지 않으면 수익을 높이십시오. 즉, 입찰가를 낮게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경매는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값 주고 옷 살 바에는 우리 아울렛 가서 품질 좋은 옷 저렴하게 사면 기분 좋잖아요. 부동산 경매는요, 유행도 타지 않고 제대로 한 번만 알게 되면 평생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받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